네, 청능 훈련이랑 언어 치료는 다르죠. 네. 언어 치료는 사실 프로덕션,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그거를 좀 선생님들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만약에 조음이 잘못됐다 하면 고쳐주시고 하는데요. 청능 훈련은 그러지 않아요. 네. 저희는 발음을 지도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 듣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성인분들이고요. 어린아이들 청능훈련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청능훈련이에요. 그래서 말 산출이나 그거에 따른 다른 것들은 언어치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청능훈련은 뭐 소리의 높고 낮음을 가르쳐 준다든지 같고 다름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거보다 저 전에 소리가 있고 없음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능훈련과 언어치료는 다른 영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청기는 인공아우나 보장구를 착용을 하면 그냥 들리니까 나는 말을 다 배웠고 이게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후천적인 난청인들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장구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는 그 옛날에 듣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매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가고 나는 나고 이런 연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청능훈련이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왜곡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모르면은 잘못된 소리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 진행되면서 여러 이제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통해서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좀 이 말을 잘 예전처럼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빨리빨리 신경의 재연결 조직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능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성인의 청능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제 난청 아동이랑 성인은 좀 다른 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인들은 일단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음화입니다. 그런데 소음화에서 언어를 듣는 것은 일상생활의 다반사예요. 그렇죠? 소음이 아예 없는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음화 청능 훈련을 반드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 기억력이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이제 기억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난청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 기억력의 공간을 좀 넓혀보자, 우리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듣고 계속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잘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고쳐 잡아서 다시 기억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예를 들으면 이거예요. 처음에 영어 들으면 사실 다 들리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청인 분들은 다 잘 들릴 것이고, 물론 난청인들은 왜곡돼서 들리겠지만, 그런데 잘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트 보면 이게 서브타이틀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면은 또 내가 아는 단어는 다 알겠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또 그게 그 소리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제 서브타이틀을 빼고 또 듣게 되면은 처음에 못 들었던 것들이 막 들리게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청능 훈련을 할 때 진행을 하거든요. 한번 듣고 내가 뭘 못 들었는지 보고 서브타이틀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연결 짓고, 마지막에는 그래 이 소리가 그거였지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난청인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청능훈련 하면 제가 좋아지나요? 그런데 역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영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매번 그냥 가만히 CNN 하루 종일 켜놓고 있다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CNN 하루 종일 켜놓고 있다고 갑자기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치가 좋아진다고 하면 아마 저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이 적합과 매핑이 훈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저는 좀 거꾸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아마 청능사분들이 아세요. 이 소리를 계속적으로 잘 못 들었네. 근데 이제 적합이나 매핑의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다음번에 적합을 할 때는 요거를 좀 높여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청인들과 대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난청인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이런 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물론 레귤러리 가서 이제 청능사분과 만나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긴밀하게 만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청능사분들이 좀 더 이분의 청력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적합을 한다든지 매핑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능훈련 하면서 그런 점이 적합이나 매핑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